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판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시도지사 지역 정치인들이 3차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오늘 4차 간담회에서 완전히 바뀐 건데요. 명칭부터 그렇습니다. 통합광역지자체 명칭에 광주를 먼저 넣기로 했던 것을 전남이 먼저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고요. 찬반 여론의 가장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주청사 문제,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남동부청사 3개 청사를 이용하되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통합광역지자체장이 주청사를 결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될 텐데 법안에 담길 내용은 갈짓자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전남 동부권 도민공청회가 여수 시민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순천과 광양 여수는 산업 구조도 정서도 다른데 동부권으로 묶어서 공청회를 하는 건 요식행위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광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때 공청회가 중단되는 돌발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남 지역 공청회로는 두 번째 도민공청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동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또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의가 될 특별법안 내용은 오늘 간담회랑은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뉴스브리핑 정치 한판 대기실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7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뉴스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통합 논의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간담회에서는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 광주특별시로 다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이 일할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광역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는 했거든요. 예.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늘 국회에서 시도지사, 국회의원 4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명칭은 전남 광주특별시, 그리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예. 오늘 간담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도는 지난 15일 공개한 행정통합특별법 초안의 새로운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제시를 했는데 오늘 간담회를 거쳐서 전남을 앞세우는 명칭으로 바꾼 거고요. 예. 지방선거 뒤 출범할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두고 광주와 전남마다 각각 자신의 명칭이 앞서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 인권, 문화도시 정체성을 가진 광주가 앞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 전남에서는 역사성을 보장하고 광역시 단위인 광주의 흡수 통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남이 앞서야 된다. 그런 주장이 엇갈렸었던 거죠. 네, 이름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3차 간담회에서는 또 직전에 통합 명칭을 광주 전남특별시로 하겠다라고 하고 청사는 또 전남에 두겠다 이런 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3차 간담회 하루 뒤에 청사는 광주로 하되 명칭은 광주 전남특별시, 전남 광주특별시, 또 약칭은 광주특별시 등 어느 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이견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의견들이 자꾸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에서는 통합을 이제 안 해야 된다 이야기도 있고, 청사가 또 무한해야 된다. 또 광주에서는 광주에 청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사실상 우리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이번 4차 간담회를 기점으로 광주 전남 특별시는 폐기를 하고 공식 명칭은 전남 광주 특별시, 그리고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삼아서 양측 갈등을 봉합을 했고요. 전남 광주 특별시 청사도 주청사를 정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청,
그리고 무안 남학에 있는 전남도청 또 순천 전남 동부 지역본부 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방금도 SNS를 보니까 이런 동부 지역에 있는 제2청사라고 하는데 말만 2청사지 사실상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광주 전남까지 이렇게 통합이 되면 더욱더 소외받지 않을까.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들,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광주 전남 통합의 근거가 될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르면 28일 내일이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이 법안에는 특례 조항 400여 개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수 상공회의소와 순천 상공회의소가 전남 동부권을 반도체 중심 국가 전략 소부장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도 촉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상인은 여수 상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대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과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인은 반도체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죠. 이 반도체 소부장은 전남 동부권이 보유한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소재, 인프라를 고부가 제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축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논의 과정에서 제조업과 소부장 산업 전략이 배제가 된다면 통합은 행정만 남고 산업은 무너지는 구조적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여수 율촌 순천 해령으로 연결되는 광양만권을 반도체 소부장 등 국가 전략 소부장 권역으로 재편하게 되면 전남 동부권은 인공지능 로봇 또 우주 방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제조 플랫폼으로 작동할 것이라고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이 방향은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하고 예. 이 산업 전략이 빠진 통합은 지속될 수 없고 제도에 담기지 않은 약속은 실행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산업 전략에 대한 깊은 논의 또한 이번 통합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한 번 더 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형식적인 대학 구성원 동의를 확보하면서 목포대학교와의 통합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죠. 네, 교육부 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는 오늘 12차 회의를 열어서 목포대 순천대 통합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많았던 순천대 학생들이 지난 16일 재투표에서 50.34%, 24표인가 20몇 표 차이로 일단 찬성이 됐는데요. 간신히 가결 요건을 넘긴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거든요. 예. 교육부로부터 통합을 승인받기 위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캠퍼스별 학과 구성안 등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쟁점 사항이 정리가 되면 목포대, 순천대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는 최종 통합 신청서를 통폐합 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심사위는 이를 토대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다음 달 중에 승인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하는 논의를 했다고 제가 저번에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만큼 곧이어 교육부에서 배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학 통합이 일부나마 행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남도나 목포대, 특히 순천대 이런 데서는 신속한 추진을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선정됐던 대학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지역 정치권이 김대중 대학교를 제안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통합대학 명칭은 가칭 형태로 최종안에 반영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두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는 공모를 거쳐 전라 국립대와 국립전남연합대를 최종 후보로 올렸거든요. 예. 근데 만족도가 그닥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부터 해가지고 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번에 방금 앞서 제가 20몇 표 차이로 이제 통합 찬성으로 이제 가결됐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순천대 학생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순천대 일부 교수는 교수, 직원, 학생 가운데 1차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재투표가 부당하다.
이게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 음. 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지금 전에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출된 교내 갈등 관리가 통합 추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주는 정치 한판 대기실 김진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또 한번 자리를 비워서 안단 여사에게 예, 좀 특별 부탁드리고 질문너 김지연 리포터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돌아온 만큼 예. 열심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는 결국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당초 오늘쯤까지 좀 보고 판단을 할 거라는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결국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청문회 지난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못한 채로 파행됐다가 결국에는 23일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합의한 끝에 재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열린 청문회에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볼 때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많은 분들이 좀 네. 보시면서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이 청문회가 지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네. 자,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좀 논란이 컸던 게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서울 반포동의 그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네. 이것도 해명을 잘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공개했던 비망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7년 이 후보자 본인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무마 정황과 또 종교적 신앙 의존 내용, 낙선 네. 의원 기도 명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었는데 이 비망록도 이해운 전 의원은 직접 작성을 한 게 아니다. 자신의 일정을 잘 아는 보좌진이고 작성한 것이다. 한 것 같다. 작성자를 상대로 고발이나 수사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의혹이 좀 말끔히 해소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있다고요. 네,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인데 이 후보자 앞서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장남이 2010학년도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당시에 해당 전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청문회에서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 장남의 경우에는 네. 다자녀 전형이 아니라 사회 기여자 전형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 어떤 기여를 했냐 보니까 국위 선양자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번복을 냈습니다. 국위 선양자가 누굴까요? 알고 보니까 이해운 전 그 의원의 시아버지 네.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청조 근정 훈장을 받아서 자격 요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청문위원들은 할아버지가 장관으로서 탔던 훈장이 국위 선양 효력이 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 그렇죠. 네. 헌법상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라면서 헌법 정신에는 반하는 불법 의혹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게 된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경우는 이번 정권 들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네. 중간에 현역 의원이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더하면 총 이 장관 낙마가 세 번째입니다. 네. 이 외에도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취임 140일 만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를 표해서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 이번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더해지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또 이에 대한 책임론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권 내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진보 4당이 모여서 이 돈공천이 반복 확산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개혁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개혁진보 4당이라고 함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이 개혁진보 4당 이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들은 어제 돈공천 엄벌과 선거구제 개편 또 무투표 당선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와 또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 이거 없앨 수 없다라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건데요. 네. 우리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 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처럼 특정 지역에 이 특정 정당이 좀 독식한 체제, 또 네네. 지방의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이 그냥 당선이 되어버리는 구조가 남아있는 한 돈 공천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자,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런 개혁진보 4당의 목소리가 좀 여야 그 양당에는 네. 조금 긴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드렸던 내용들 잠시 후에 정치 한판에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도 오늘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지난주에 방송 마치고 예. 청주를 다녀왔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도종환 시인은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또 고요로 가야겠다는 시집을 내셨는데 예.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이자 서예가인 김성장 선생이 이 도종환 시인의 고요로 가야겠다는 시집에 나오는 시들을 붓글씨로 쓰셨어요. 근데 이분 붓글씨가 우리가 잘 아는 신영복 선생 붓글씨체를 그대로 따라 쓰시는 거여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또 이렇게 감동이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왔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그동안 또 저를 좋아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았던 이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안 하니까 그냥 그동안 이제 순직교에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도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또 한 30명이 좀 넘게 모여서 신년회도 한번 했고요. 예, 좀 재밌게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또 옛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서 의원님 굉장히 좀 바쁘게 여러분들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조금씩 좀 만나려고 예. 합니다. 그전에 그동안은 이제 너무 가만히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천 원내대표께서는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셨을 텐데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어가지고요. 그 전에도 사실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뭐 자료를 얼마나 내느니 막 시끄러웠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청문회는 꼭 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런 주장도 하고 동료 이제 저희 상임위 위원들 좀 설득도 하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거 하고 또 주말 중에 또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 관련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좀 보냈었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천 원내대표께서 특권 의식과 위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또 서전 의원님께서도 청와대가 결단을 좀 내려야 한다라면서 지명 철회를 언급하셨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주에 청문회를 또 하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천 원내대표님? 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청문회를 하면서도 끝나고도 여당 예. 의원들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직접이요? 한 예. 분도 같이, 한 분도 이해운 여당 의원들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끝나고 단 한 명도 임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지명 철회할 거다라고 봤고 그리고 제가 예. 청와대의 그 분위기를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타 진영에서 모셔온 분이니까 청문회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네. 실제 청와대 내부 기조는 청문회 전부터 이미 갑질 녹취하고 부정청약건만 해도 이거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지명 철회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세워놨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일정 부분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청문회는 사실은 약간은 요식행위였고, 뭐 이미 지명 철회 수순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사실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서동용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봐주기식으로 하지는 않더라. 제대로 의회가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심정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더라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나마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봐주기 하고 그다음에 감싸려고 들고 하면 이해운 리스크를 모두 당과 정부가 안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아서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저는 뭐 이제 다른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정청약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걸 그런 정도까지를 하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모실 수가 있겠어요? 이미 하는 그 전에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나마 이제 다행히 조금 시간이 늦었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명 철회를 해서 그래도 이제 이해운 리스크가 이 당으로 많이 넘어오지는 않게 또 이 정부로 많이 넘어오지는 않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명 철회만 두 번째고요. 자진 사퇴까지 합치면 뭐 세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인데 지난주에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 의원님 이어서 말씀 주시죠. 일단 이제 이진숙, 강선우, 이해운 3명인데요. 예. 이진숙, 강선우는 첫 지명이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번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고 사람에 대해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추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좀 봐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해운 장관 후보자 문제는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네. 하는 생각을 분명히 좀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이긴 했었어요. 특히나 뭐 갑질 문제도 갑질 문제지만 갑질 문제야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부정청약 같은 문제가 어떻게 그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빨리 바로잡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일 테니까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번 이해운 후보자 문제를 계기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요? 사실 제가 경실련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한 결과를 국회 쪽에 좀 넘겨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부정청약 같은 거를 저는 청와대가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저희 청와대 의원실에 저희 보좌진 9명이서
청와대에서 준 인사청문 자료, 거기 주민등록 초본, 등본, 등기부, 청약 관련 서류 이런 거 보고 저희가 찾아낸 건데 예. 청와대에는 저희 의원실에 수십 배까지 아니지만 십수배에 달하는 인력과 자원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1차적으로 해서 국회로 넘어올 때 인사검증 자료를 그냥 원자료만 주지 본인들이 분석한 결과를 안 줍니다. 이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의원실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찾아야 돼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비효율도 비효율인데 예.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 소재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는 알았는데 대통령이 이 정도는 그러면 안고 간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이걸 찾지도 못한 건지 애초에 예,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실무자의 책임, 어떨 때는 정부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묵묵부답입니다. 항상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그래서 저랑 경실련이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않나, 최소한의 결과 보고서는 주고 예. 그걸 갖고 대통령실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 그런 거 하기 싫겠죠. 주려고 할까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권인 거를 막론하고 그런 게 되면 예. 사실은 우리가 장관 후보자랍시고 누군가를 내놓을 때 예. 대통령들도 더 긴장을 할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국민 주권 정부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인사 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도 우리 사회에 갑질하고 특권에 물들어 있고 정말 비리로 물든 이런 사람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국민 주권 정부다 이렇게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네. 이대로 그냥 가서는 별로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예. 예. 이게 이대로 가서는 개선이 안 될 것이다. 이대로라는 것이 사실 이 통합 인사의 원칙을 두고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동의도 하고요. 그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합 인사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썩은 돌로 통합의 포석을 둘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바둑에서 좋은 포석을 두고 싶어도 썩은 돌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핑계로 이게 어차피 타진영 사람이니까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나쁜 거 나와도 타진영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넘어가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통합이라는 인선을 하려면 사실은 능력도 능력인데 나름대로 소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제가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하면서 가장 좀 안 좋았던 게 본인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소신은 다 어디 없애버리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소비 쿠폰, 심지어는 호텔 경제학까지 엄청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몇 달 전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이게 이런 태세 전환이 말이 되냐. 오히려 못 믿겠다라고 질타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전향을 지키는 거는 통합이 아니에요. 상대 진영의 대통령께서도 파란색만 있으면 되겠냐, 빨간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색깔을 일정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이해훈 발탁은 썩은 돌이기도 했고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색깔을 낼 정도로 능력과 소신이 있지도 않았다. 다음번에는 요 두 가지를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 전에 이해훈 전 장관 후보자가 전향할 거라는 것을 좀 알고 후보자 지명을 했을까요? 전에? 어느 정도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서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타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해서 같이 데려 쓰자라고 하는 말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늘 정치는 이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예상과 관련, 그러니까 특히 예상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 공약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갖다 딱 데려다 쓰면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 정책을 바꿀 것인지가 네. 너무 헷갈려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후보자가 이게 예전에 딱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자기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통합은 좋습니다만 가장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기본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철학을 실현시키고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을 예.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냥 적진의 분열을 깨서 아무나 툭툭 이렇게 한 방식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어쨌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데려다 쓰고 그 왜 데려다 쓰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해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시스템 또 통합 인사 원칙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난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두 당의 합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선 민주당 이신 이 서동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이번 게 통합 제안은 상당히 좀 전격적이긴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정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전격적이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걸 다 소문 까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유독 이번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반발이 굉장히 거세던데요. 예. 이건 사실은 이제 정청래 지도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당내 불만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터져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또 그 친청 친명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 약간의 그 세력 간의 다툼들이 예. 이번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터져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예. 그러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지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통합하는 게 그리고 지금 통합하는 게 옳을 것인가 예. 이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너무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이 사안에 대한 의견에 너무 많이 붙여 넣어 버리니까요. 이게 앞으로 저 사람이 만약에 또 좀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너무들 좀 그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발 예. 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들이 어떠한지 그 사안 자체만 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 지금 통합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앞으로 이제 지난번 윤석열을 보고 이제 너무 놀란 가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보수 쪽의 정권을 잡는 게 굉장히 큰 국가의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사실 여당 지지자들한테는 있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다음 대선까지를 바라보고 차분하게 여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다음에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길에 이번 이제 통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좀 바라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예.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합당 제안이요? 뭐 양쪽의 이해관계가 사실 잘 맞았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 치러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저희 예. 개혁신당도 녹록치 않지만은 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님이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예. 호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표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성적표가 나와서 민낯이 다 드러나기 전에 차라리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게 조국 대표의 미래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고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이 민주당 제안을 했잖아요. 입장에서도 예. 네네. 근데 이게 물밑에서 어쨌든
뭐 이야기가 될 때 뭐 양쪽의 니즈가 맞아야 되니까 음. 조국혁신당 쪽 니즈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예. 본인이 인기가 있어서 당대표가 된 건 맞지만 사실 원내나 당내의 조직력이나 어떤 특히 의원들 내에서의 세력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친명, 친청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랬을 때 차라리 뭐 과거의 큰 틀에서 뭐 정청래 대표는 완전 친문은 아니었지만 예. 어쨌든 완전 친명 세력과는 조금 결이 다른 조국혁신당 멤버들 들어오고 또 그 지지자들도 어쨌든 큰 틀의 우군으로 확보하고 한다 그러면 예. 본인이 당대표 연임하는데도 도움되고 나름의 어떤 뭐 성과로도 삼을 수 있다 그런 판단했을 거고 저는 예. 뭐 양쪽 다 나쁜 판단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 가능할 것인가? 지방선거 전에? 라는 질문에 어떻게 좀 예상하시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안건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그 1인 1표제에 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예. 그 민주당 당원들의 어쨌든 이게 정청래 대표의 아젠다잖아요. 예. 근데 당원들의 찬성 비율이 뭐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아젠다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뭐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이런 쪽에서는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이미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전에 무난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서 의원님 지금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방선거 전에 합당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예. 당명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해버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라고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세게 예. 이야기가 되고 이 부분이 강조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싸움으로 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치면 뭐가 좋은지 이 이익만 갖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돼버렸고 저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예. 그 이번 이제 통합이 예. 우리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정당 간 후보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좀 선택하고 판단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잘 예.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국혁신당이 나름 호남에서라도 예. 좀 그 약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호남 유권자들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도 호남인들이 좀 그 선택의 폭들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들은 충족에 가기가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혹시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논의로도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천 원내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예.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핍박도 받고 따로 살림을 차린 덕분에 정말 천운이 따라가지고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이 사실 윤핵인을 제대로 극복도 하지 않은 상황 또 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개혁신당이 나름의 어떤 존재감과 뭐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 저희가 굳이 국민의힘하고 뭐 같이 합작을 한다?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지방선거 녹록지 않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녹록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이미 인지하고 예.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초저비용으로 기초의원들, 좋은 정치 신인들 발굴하는 거에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 벌써 뭐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저희 이미 출사표를 내고 있거든요. 예. 벌써 뭐 100명이 훌쩍 넘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국민의힘하고 합친다? 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 진보 4당이 뭉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 진보 4당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라며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돈으로 공천을 사고 먹는 공천 장터를 없애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결선투표제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특정 지역에서 일당 지배구조를 깨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더 확대하는 문제나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 이재명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걸로도 기억을 해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게 막판 가서 꼭 팔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필요성을 느끼는 소수정당들 중심으로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예. 이걸 가지고 더 많이 시민들에게 좀 접근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올 텐데요. 좀 긴장을 저는, 하면서 예. 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실현 가능하고 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를 더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제 하는 것들은 예. 좀 조속히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개혁진보 4당의 움직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개혁진보 4당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안 끼워주셔서 저희가 왜 안 끼신 거예요? 안 끼워준 건가요, 그쪽에서? 네, 저 안 끼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저희가 조금 결이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최소 이런 정치개혁 이슈에서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요. 서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법안을 사실 원내 모든 정당의 의원들하고 공동 발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내놨고, 근데 예. 이제 국회에서 뭐 대통령 관련 결선투표제 논의와 좀 연결해서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데, 네. 사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해도 되거든요. 대통령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그거 외에도 중대선거구제를 조금 더 제대로 예. 2인 선거구제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3인도 사실 애매하고. 그러니까 4, 조금 더 5인으로? 늘리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뭐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에 계시는 정말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예. 제가 뭐 그 비공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옮길 건 아니지만 예. 최근에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께서 개혁신당에 예방을 오셨을 때도 예. 이런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치를 좀 좋게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민주당과 정부도 좀 호응해줬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 마지막으로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 다시 명칭을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또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을 하겠다. 또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부르겠다라는 의견이 또 모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엎치락 뒤치락 지금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저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걸 하면서 왜 이렇게 막 그 하루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통합에 관한 행정통합에 관한 시도민들의 종합적 의사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요즘 쓰기 좋아하는 말로 집단지성으로 예.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실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당장 기존의 그 기득권 틀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꺼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 이상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스운 논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기왕 통합을 하려면 행정 통합을 하려고 들면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예. 또 이제 청사 문제가 걸리니까 세 곳을 균형 있게 사용하자고 하고 새로이 뽑힐 그 특별시장한테 이걸 권한을 맡기자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넘기는 거거든요. 그때 예. 되면 또 얼마나 큰 갈등들이 생기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예, 저는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지금 하셔야 하는 일은 통합이 왜 필요한지, 통합하면 뭐가 좋은지, 어떤 걸 극대화,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시도민들한테 좀 전달하셔서 예. 시도민들이 마음으로 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사의 문제나 또는 명칭의 문제들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선거 과정에서부터 예. 우리 광주와 전남 또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분열하는 씨앗이 될 겁니다. 후보 나오면 당장 그러면 주 사무소 어디다 둘 거냐고 그때부터 언론도 물어보고 시도민들도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동부권 출신 후보는 동부청사에 제 주 사무소 두겠다. 뭐 광주 출신 후보는 광주 쪽에 두겠다. 뭐 예. 무안에 두겠다. 뭐 그런 얘기를 또 안 하고 뭐 빙빙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차라리 매를 맞더라도 예. 지금 딱 정하고 사실은 어쩌면 가야 되는 건데 예. 모두 다 그냥 폭탄 돌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또 선거 때든 그 이유든 또 막 갈등이 생기고 행정은 통합됐는데 오히려 시도민들은 더 분열하고 이렇게 하도록 급하게 이걸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저도 뭐 긴 말씀 드리기보다는 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대부분 공감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꾸준히 좀 너무 급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주요한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은 채로 좀 급하게 진행된다라는 말씀 오늘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듣도록 하죠.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7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기온 조금 더 떨어집니다. 여수가 아침에 영하 3도, 순천은 영하 5도, 광양 영하 4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4에서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